사실 자리가 네. 제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왜요? 네네네, 그냥요. 네네. 늘 그쪽에 서시죠? 캔에서. 캔에서. 저도 유리상자에서. 여기서. 이쪽에서요. 어. 결혼하고 네네. 아내하고 이제 같이 잘 거 아니에요. 쑥스럽지만 한 침대를 쓸 거 아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지금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전 아직 총각이라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야, 왜 이래? 그 경험은 네가 나보다 훨씬 많잖아. 그러지 마시고. 네네. 근데 일주일을 잤는데 뭔가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고. 대한민국 전역에 아가 웃음소리가 퍼지는 그날까지 달려드는 프로그램 아이 이뻐. 우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역시나 자, 아이 이뻐 맘나들이 진행을 맡고 있는 캔의 배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오늘은 미인이 많기로 소문난 도시, 그리고 사과가 정말 맛있기로 유명한 패션의 도시 달고벌 대구에서 아이뽀 맘나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또 산모 여러분들 딱 뵈니까 정말 네네 네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사람이 많이 좀 발굴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 뱃속에 훌륭한 인재들이 지금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도 역시 정말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 편안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그냥 또 경청해 주시고 같이 프로그램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대구에 왔다고 해서 우리 저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지금 촬영차 왔습니다. 저 출산이 좀 약간 심각한 문제로 거기에 또 특별 기획으로 또 생방송 아침이 좋다 KBS ETV에서 지금 촬영이 왔으니까 조금 최대한 이쁘게 앉아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즘 대구의 김광석 거리를 많이 또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통기타 가수였을 때 미살에서 정말 노래 많이 했었거든요. 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제가 가수인데 이렇게 놀랄 일 있습니까?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잠깐 이렇게 박수를 받는데 이렇게 썩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개그맨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잠시 후에 여러분 또 우리 힐링송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래를 좀 준비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 힐링송으로 적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또 좋은 공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 이뻐 맘 나들이는요 국내 16군데밖에 안 되는 산부인과 전문병원 중에 하나인 대구 효성병원 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첫사랑을 노래한 가수분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미니 콘서트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방송에 얼굴이 나가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카메라가 잘 안 다니는 곳에 이렇게 샥샥샥 피해서 잘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요즘 출산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많이들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이 상태로 출산율이 저조하는 이 상태로 2200년에는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가 남을 것 같습니까? 대략? 네?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럼 이걸 얘기를 해줬어야지. 죄송합니다. 이게 안 보였네 지금. 140만 밖에 안 된대요. 140만 명밖에. 그리고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없어질 도시가 부산, 그 다음에 대구라고 하는데 이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정말 국위선양하신 분들, 진짜 그런 분들만 모셔서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기엔 정말 제가 너무 지은 죄가 많네요. 이렇게 따지니까 저는 아직
이 나이 되도록 식충이 밥만 먹고 지금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저를 위해서 저희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해주시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애국자이시고요. 자, 그래서 저 혼자만 오늘 너무 많이 중얼거리는데 이제 오늘의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셔볼까 합니다. 저와는 무척이나 가까워요. 뭐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데 몇 년 전에는 여러분처럼 산모였었습니다. 항상 밝은 에너지를 지니면서 가수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 서영은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전 사실 백이성 씨가 네. 육아, 출산, 뭐 임신 이런 거 일도 네네. 모를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을 잘하시고 정말 잘합니다. 어디 혹시 아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있는 거 글쎄 아니죠? 뭐 네. 외람된 얘기고 지금 뭐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잘 자라고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예, 모르는 편이 나을 건가요? 네네네. 네. 혹시나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머리 크고 눈썹 진하고 코 큰 아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은 씨는 지금 결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결혼한 지 2006년에 했으니까요. 11년? 오, 11년. 되고 있네요. 아이는 지금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 6살입니다. 6살. 어떻습니까? 영은 씨의 그 아이. 네. 이름이 김재희. 김제이. 제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어요?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저희 집에 큰 어르신 아기 장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굉장합니다. 지금 6살이면 정말 그 얘기 듣기로는 정말 징그럽게 말 안 듣는 6살인데 요즘 어때요? 6살은? 말을 아무리 제가 고성을 해가지고 괜히 목이 쉴 정도로 네네. 그런 고성을 지르고 있는데 그냥 꼼짝도 안 해요. 그냥 웃어요. 하하하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렇군요. 무섭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아직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영은 씨만의 특별한 태교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딱히 뭐 없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노래를 네. 많이 불러줬었어요. 아, 노래를. 네, 동요 위주로 좀 많이 불렀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태어나서 엄마 목소리 기억해라 하면서 얘기도 많이 해주고 오, 그랬던 괜찮다. 게 도움이 별로 안 됐나? 아, 근데 영은 씨는 이제 가수니까 노래를 불러주는데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산모분들 중에서 음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낮은 음으로 노래를 많이 해주신 아빠의 목소리도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기억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랑한다는 얘기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뭐 노래도 노래지만 네.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자주 들려주는 것도 좋은 태교법이라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지금 이제 아이가 6살인데 둘째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아이를 굉장히 늦게 낳았어요. 네, 굉장히 그렇죠. 조금. 예. 네네네. 많이 늦게 낳아가지고 네네네. 하나 더 정말 낳아주고 싶은데 참 미리 낳았더라면 형을 낳아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동생을 낳기에는 조금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은 씨 결혼 전부터 알고 결혼을 하고 아이 임신하고 이런 과정을 저는 다 봐왔기 때문에 사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이제 부부들은 이제 처음 이제 그렇죠.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 영은 씨가 오늘 좀 많이 좀 이제 선배로서 좀 얘기를 네.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대부분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이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네. 조금 이제 노산을 네. 좀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노산의 입장에서. 굉장히 검사할 것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저도 항상 이제 다른 산모들, 미래의 산모들이죠. 예비 네. 산모들에게 1초라도 빨리 애를 낳아라. 아. 1초라도 젊을 때 애를 빨리 낳으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정말 네네네. 몸도 힘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아무래도 좀 버티기가 몸이 힘들면 정신적인 것도 좀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같이 이렇게 한 2명 정도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두 번째 계시고 여기 앞에 세 번째 또 계시는데 저는 만약에 진짜 결혼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한 4명 정도 낳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 왜요? 제가 그만큼 아내를 사랑할 거예요. 근데 우리 저랑 또 같이 진행한 오늘은 또 다른 스케줄 때문에 안타깝게도 정성호 씨가 못 오셨는데 네. 정성호 씨는 또 아이가 4명이지 네 않습니까? 명이죠. 아주 네, 그냥 대단합니다.
하루하루가 애가 늙어가더라고 사실 열심히 좀. 근데 그럼요. 그런 거 보면은 아이를 좀 낳아야 될 거 하지만 애기들 보면 정말 아이를 낳고 싶거든요. 그러면 1초라도 빨리. 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제 표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맞아요. 출산 장려에 대한 그 포스터나 이런 거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거 많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 우리 어릴 때는 한 3명이 기본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3명, 4명.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가 너무 많다고 TV와 라디오에서 산하 제한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시대별 인구 정책표 한번 살펴보도록 해서 우리 PD 형이 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어디 있나요? 보여주십시오. 아, 저기. 자, 먼저 1960년대는요. 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저희는 지금 그림을 못 보고 있는데 그림이랑 같이 지금 우리 갑자기 준비하셨던데. 풍부 가족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때는 아마 이제 60년대니까 우리가 50년대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 때 아이가 계속 낳게 되면 그냥 덮어놓고 하면 이제 거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버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나눠 먹어야 되죠. 왜 이때는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인력이 완전 국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사실 여러분들 지금 뭐 계시겠지만 그래도 길을 한 10분, 한 15분 걸어가다 보면 아이 웃음소리를 거의 못 들어요 요즘.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좀 아이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197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는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네. 아이를 많이 낳는 것들 이제 판단해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예. 요때가 이제 저희 세대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희가. 네네네. 그래서 저도 딸 그리고 밑에 아들입니다. 오. 동생이. 그렇게 딱 둘이에요. 야 부모님이 이제 정책을 네. 잘 지키셨군요. 그게 또 남아 네네네. 선호사상이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아들을 또 낳으셨죠. 저희 아버지는 워낙에 이제 금술이 좋으셔서 네. 이때 당시에 4명을 낳으셨어요. 법을 어기신 거죠. 위법. 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198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아이 하나 낳기 운동이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실 대구도 약간 조금 어머니들이 좀 세잖아요. 네. 그리고 경상남도 그리고 경상북도 이 우리 엄마들이 좀 세서 아들을 많이 선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을 낳자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예전에 드라마도 있었지만 아주 대놓고 그냥 아들 했던 그런 기억 여러분 혹시 있으시죠? 맞아요. 귀남이. 네.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라든지 아니면 딸 입장에서 되게 많이 서운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오히려 지금은 딸이어야 되는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옛날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딸 아들이 200점, 아들 딸 이게 100점, 딸이 300점, 네. 아들 마이너스 200점. 마이너스 200점. 아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요즘엔 많이 변해가지고 있는 거 네. 다 줘야 되고 몸도 충납니다.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맞아요, 네. 그리고 재산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꼭 그 TV에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커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어서 이제 딸 집에 갈래 아들 집에 갈래 그러면 무조건 딸 집에 간대요. 네. 그러니까 저 같아도 마음이 편해서 그러니까요. 딸 집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은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990년대 맞죠? 1990년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 판단 말자. 그냥 무조건 빨리 하나라도 빨리 낳아라. 맞아요. 이때가 좀 이제 이때부터 좀 심각했던 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좀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아들 선호를 이제 이거는 좀 슬픈 얘기지만 낳긴 하는데 네. 아들 선호가 아직까지 있었다 보니까 이때가 엄청나게 많았대요. 낙태가 엄청 많아져서 네. 이 성비 불균형이 또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럼 그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혼수로 내 아이를 법적으로도 이제 못하게 하니까. 네. 자 그러다 2000년부터는요 저출산이 본격화되어다 보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표 주십시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맛깔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흉내가 안 되는 게 아이의 목소리입니다. 네. 네네네 죄송합니다.
자, 몇 년 사이 정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자, 오늘 그래도 이런 표구에 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게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물론 사랑으로 아이를 낳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라를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국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불과 5, 60년 사이에 인구 정책이 이렇게 변했는데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 한 명 낳아서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비용이 평균 3억 원을 조금 넘는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교육비랑 대학 등록금이 포함된 가격인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좀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을 아직 결혼이 아니라 제가 아직 결혼 못했고 아이를 아직 안 낳으신 상태라 이런 걸 참 못 느낄 텐데 영은 씨는 지금 6살이면 지금 네, 이제 유치원 다니고 유치원. 있고요. 저도 슬슬 하고 있어요. 사교육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요? 생각보다 네. 할 것도 좀 많고 또 남들이 하는데 제가 안 시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한 맞아, 마음에 맞아. 나도 잘 이렇게 자꾸 모르는데. 이렇게 저렇게 붙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자꾸 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일반 분들도 그렇고 모두들 다들 좀 소득이 아무래도 다 제한적인 경우가 많은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은 좀 무거운 얘기긴 한데 좀 서영은 씨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하는 그 아이 이쁜 맘나들이 이 프로그램이 사모분들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마도 나라일 하시는 그 정부 관계자분들도 보실 텐데 우리가 조금 말 좀 잘해서 이게 방송을 또 통해서 나가는 그렇죠. 거니까 사모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아이가 더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한번 영은 씨 입장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자유롭게 일을 하는 편이라서 낮 시간에도 뭐 이렇게 아이를 볼 수 있고 하는 시간이 좀 있는데요. 네네. 보통 그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인 그렇죠, 경우에는 맞벌이 하는 정말 그렇게 경우도 할 있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네네네. 꼭두새벽부터 아이를 맡겨서 저녁 늦게 이렇게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데 보육시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려면 대기를 한참 걸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보육시설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떤 인식과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네네. 꼭 좀 뽑아주셨으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생활이 좀 힘든 것들이 그렇죠. 먼저 이제 우려가 되고 깝깝하니까 혹시 맞벌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맞벌이 지금 저쪽에 맞벌이 계시고 그래도 네. 생각보다 없네요. 생각보다 다행이라도 혹시 임신을 네네. 하셔서 네네. 그만두시게 된 경우도 있을 임신을 것 하셔서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신 분 계십니까? 많이 계시네요. 그러네. 많이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회사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뭐 그 출산휴가 뭐 그런 네. 뭐 3개월인가 출산휴가 3개월 정도 뭐 100일 그런 이 정도로 알고 것들은 해야 있는데. 되는데 네. 이제 지레 우리나라 국민들도 어차피 안 되니까 회사를 관두는 경우가 있고 100일 가지고는 네네. 도저히 안 돼요. 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이가 임신을 해서 나는 아이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남편분 계십니까? 없죠. 예, 천만 다행이네요. 저기 계십니까? 계세요. 네. 지금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지금 회사를 관두신 거예요? 지금 네? 의향만 있으신. 의향만 있으시다 지금. 의향은 있으신 걸로. 그럼 저랑 지금 장난치신 거죠 지금?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프로그램이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모이신 사모분들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또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 이뻐 맘 나들이는 정말 사모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힘드시고 불편하시고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화장실 편안하게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네네.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듣고 여러분들이 싶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또 저희가 또 모셔서 또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장할 때 산모분들에게 엽서를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출산을 앞둔 산모로서 우리나라에게 바라는 희망사항 같은 걸 적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그 엽서를 소개하면서 또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또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전문가분을 모시고 사모분들의 궁금한 출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 해주실 임산부 교육 전문가를 모시기 전에 우선 대구 효성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소개 영상부터 보시죠. 좀 전에 이야기한 그 효성병원 경원지원부에 계시고 임산부와 영유아 교육 전문가로 계신 젠틀버스 네트워크,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미리 나와 계십니다. 우리 장동열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동열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출산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인데요. 주로 출산을 가장 잘하는 나라들이 유럽에 많이 있으니까 유럽에 존재하는 모든 출산법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해서 병원에서 실현하는 일. 그게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출산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선생님 뭐 작년에 뵙고 또 두 번째 네, 뵙는 네, 것 같은데 출산 전도사 요즘 어떻습니까? 많이 바쁘신가요? 일단 출산이 너무 많이 줄었고 네네. 안 좋은 점이죠. 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출산이 주니까 출산을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조금씩 유럽식의 출산법이 우리나라에도 시작되고 있다. 뭐 이런 점은 좋은 점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님께 상담 들어갈 텐데 상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제 스케줄이 잡혀 있었지만 우리 그 선생님께서 좀 편찮으셨대요. 어떻습니까? 그 맹장 수술을 하셔서 네, 지금 수술하셔서 지금 여기 아직 이게 웃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터지거든요. 아직 여기 지금 꼬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또 약속을 또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박수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되게 웃긴 친구인데 오늘은 좀 덜 웃기게 좀 오늘은 좀 사뭇 진작 요리는 여러 또 선생님 이제 잘라내서 터질 건 없고요. 그 꼬매고 이렇게 터질 것 같아서. 근데 이거 네. 제가 에피소드 웃을 일 같으면서도 중요한 건 그 제가 한 며칠 되게 아팠어요. 네네. 근데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자리에 누웠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어디 해외 학회에 갔다가 그날 귀국했어요. 네. 그렇게 보더니만 그냥 나는 쉬고 싶다 그랬고 남자들의 생각은 아프면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내는 네. 겁나니까 병원으로 가자고 했거든요. 보험금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하간 병원으로 그날 갔고 네. 이미 맹장이 터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복막염이 돼서 진짜 선생님 네, 죄송하지만 미련 덩어리시네요. 그래서 아니 터졌는데도 집에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여러분 일단 아내한테 잘하시고
그다음에 밤새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러면 진짜 아내 말을 만약 선생님 안 들으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 모르죠. 정말 모르는 정말 거죠. 큰일 날 뻔했어요. 죄송하지만 요단강을 와, 이야 굉장히 그러셨구나. 큰 수술을 하신 거네요. 진짜 네. 이거는 진짜 저희가 이제 와서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큰일 날 뻔하셨네 진짜. 2주 정도 입원했고 예. 3일 전에 퇴원했습니다. 3일 전에 태어났습니다. 아 진짜. 아유, 네. 여기서 뵙게 감사합니다.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다 진짜.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표님께 상담 들어갈 텐데요. 제작진이 우리 산모분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미리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야 이게 원래 정성호 씨가 이제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것이 알고 싶어 이거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러면 저는 제 성대모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또 배철수 씨 네. 하거나 한석규 씨로. 또 되시잖아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한석규예요. 자 오늘은 뭐 정성호 씨가 없는 관계로요. 제가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회춘하셨네요. 산모들의 궁금함 무엇이든 알고 싶다. 빠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그 질문 중에 일단 그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를 낳을 때 이제 그 진통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도 처음 겪는 이제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통이 좋다고 하고 안 좋다고도 하는데 무통 어떤가요? 혹시 안 아프게 낫는 법 없나요? 그냥 생각 없이 슉 나왔으면 좋은가 봐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대부분 무통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통을 하는 이유가 진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맞습니까? 그 입장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통뿐만 진통이 겁나니까 마취제를 쓰겠다. 그럼 진통을 못 느낄 거니까 이게 무통뿐만이죠. 근데 마취제는 약물상 위험하니까 의료에서는 한 방에 많이 안 놓고 분할 투여를 합니다. 요즘 대체로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잖아요. 그 30대도 고령 임신부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이런 자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취제를 섞으면 마취제를 맞은 자궁이 아기를 더 잘 낳을까요? 안 맞은 자궁이 아기를 더 잘 낳을까요? 안 맞은. 네. 그러니까 이거 딜레마예요. 맞죠? 아픈 게 겁나서 마취제를 맞는데 이게 무통분만. 그렇죠. 그러면 아기를 잘 낳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 무통분만의 문제점은 출산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점은 엄마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맞죠? 출산 결과가 좋지 않다는 좋지 게 않다는 선생님? 말은 예. 무통분만을 100명이 중간에 이제 진통제에 마취제를 맞게 되면 네네. 실질적으로 한 40명 정도는 수술로 끝이 나고 60명은 자연분만을 하는 것 같지만 아기가 잘 못 내려오니까 막 배를 눌러서 아기를 억지로 아기를 낳았다고 보기 좀 힘들 만큼 정말 이걸 자연분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차피 선생님 고통은 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무통분만은 엄마는 좀 덜 아픈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아주 건강한 자궁으로도 애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마취를 시켜놓은 자궁을 탈출해야 되는 아기, 이 아기에게 나타나는 스트레스나 공포나 후유증은 없을까? 그게 무통분만의 가장 안 좋은 점이에요. 아기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알아서 잘해라. 나는 몰라. 무통. 네가 알아서 나와라. 맞죠? 네가 단디 해라. 이게 네 무통분만이라면요. 엄마 안 죽을 거야. 엄마 괜찮아. 너 마음 놓고 하고 와. 도와줄게. 이게 자연분만이겠죠. 선생님, 선택을 그러면 해야 됩니다. 저는 좀 이유가 있어서 네네. 제왕절개를 하게 됐는데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배를 가르고 나온 게 된 네.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또 아이한테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실제 이제 분만법을 굳이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 게 맞아요. 수술한 경우, 그 다음에 무통분만한 경우. 무통분만을 자연분만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냥 질분만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 손도 대지 않고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자연주의 출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연주의 출산이 가장 좋죠. 그 다음에 무통분만 과정에서의 아기가 가해진 스트레스 레벨이 너무 높았다면 차라리 그건 제왕절개가 더 좋은 경우도 아기한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수술로 해서 태어난 아이한테는 이게 자연 출산 과정이라는 게 뭐 에베레스트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중간에 쉬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네. 그 과정이 상당히 많이 생략돼서 아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보완해주는 육아는 아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좀 더 신체를 많이 쓰게 하고 네. 지금 6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서영원 씨 아까 하기 전에 대기실에 잠깐 들어가서 인사하고 출산 과정을 여쭤보려다가 네. 아 프라이버시 같아서 제가 그냥 네. 나왔었거든요. 스스로 왜냐하면, 밝혔네요. 네, 제가 그 병원을 잘 알기 때문에 네. 확률적으로 그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여쭤보려다가 그냥 말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거의 뭐 한 반은 수술을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거지만 저희는 우선은 격려를 하기 전에 경고를 살짝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출산할 것인지 나는 너가 어떻게 나오는 과정을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지금은 이제 공부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결과가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진짜 아플 텐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 생각에. 네. 아기가 정상적으로 진통을 위해서 아이를 낳은 수많은 산모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특히 의료 개입을 하지 않은 진짜 자연 출산을 한 산모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죽을 만큼 아팠다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의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촉진제를 맞았을 거 아니에요? 왜? 마취제 때문에 자궁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애가 나올 텐데 그럼 촉진제를 더 많이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아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혼돈으로부터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해지면 나중에 경품 타는데 좀 머리가 혼돈될 수 있으니까 그냥 툭 자르고요.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그냥 골치 아프니까 아픈 거 두려워하니까 마취제로 좀 덜 아프게 도와드릴게요. 이 방법이 있다면 진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진통을 줄이거나 의료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 진통을 최대한 완화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없겠냐 그걸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있다입니다. 게다가 너무나 중요한 의학적 사실 한 가지는 아기가 나올 땐 어떠한 통증 신경도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고로 의학적으로는 아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뭐 지난 한 10년 특히 최근 3년 동안 거의 한 2,000명의 엄마들을 완전한 자연주의 출산을 시켰거든요. 네네. 92%가 자연 출산을 했고 제한결과가 불과 8%였습니다. 그 92%는 정말 아팠다고 한 시간은 불과 2시간 이하였어요.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진짜 무통을 찾아가야 한다. 그건 산모의 의지, 부부의 준비, 협조 뭐 이런 것들이 그 방법 속에 포함이 될 텐데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지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병원 의사의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여러분이. 얘기죠. 근데 진짜 이 산통, 그 진통 있지 않습니까? 진통이 산모와 아이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봤는데 바다 거북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그 무통 주사죠. 무통 주사를 놨더니 낳자마자 알을 먹더래요. 먹죠. 자기 모성이 나오지 알인데. 않죠. 예, 모성이 그러니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소름 끼쳐가지고 그래서 이 진통으로 인한 산모와 아이와의 관계가 어떤지 거기에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세계적 석학들하고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12년 전에 우리나라의 출산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석학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이냐? 출산한 분들의 경험이 좋지 않아요. 출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낳는 아기에 대한 출산 경험이 너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원래 하나 낳을 생각을 했던 사람도 둘째 아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출산의 첫 번째 출발은 이번에 출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엄마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과정이 제대로 출발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대부분 여기 초산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엄마 이렇게 아이 낳는 게 넌 임마 넌 지금 4.8kg로 태어나가지고 너는 엄마가 주부했다고 이거 맨날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제가 4.7kg고요. 저보다 2명이 위에 계세요. 4.8kg 있고 4.9kg가 있는데
제가 4.7kg고 4.8kg가 강호동 씨거든요. 4.9kg 누군지 아십니까? 맞춰보십시오. 제가 맞추시는 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자 아닙니다. 서장훈 아닙니다. 네? 노사연 씨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너는 너 태어날 때 얼마나 진짜 찢어지는 고통으로 내가 잤다고. 근데 왜 애를 또 낳아? 기억이 없대요. 그 고통이 기억이 없어서 또 낳는다고. 근데 있으실만 한데 그런 정도의 크기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역시 진짜 어머니가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아이를 또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낳았다고.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추억 있고 그리고 저같이 이쁘고 깜찍한 애가 나오니까 그렇죠. 또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 네네. 제가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괜찮으시죠? 네네. 첫 질문인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보내주신 것 중에 남편이 요즘에는 그래도 참여율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분만실 참여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죠. 일단 안 오면 분노가 올라와서 안 되고. 그렇죠. 평생 예 완전히 뭐 하죠. 자기 눈을 찌르면 안 돼. 반드시 와야 되고 기본 의무. 근데 이제 오면 잘 도와줘야 되잖아요. 진통을. 근데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좀 산전 교육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아, 맞아요. 열 몇 시간 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10시간을 있는 걸 대한민국 남자들은 견딜지 못할 거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여자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출산이란 게 인간의 뇌가 하는 일이고 네. 모든 게 스위치가 다 꺼지고 이런 포유류의 상태로 출산에 몰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민감했을 예, 때잖아요. 예. 남자는 자기가 아픈 게 아니니까 야 체질이네 뭐 이런 아빠들 잘한다 숨 쉬라 막 하여튼 대구 아빠들 대구 남자들만의 전형적인 네네네. 조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부산에서 부산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뽀 맘나들을 했는데 그때 이제 초대 가수 이세준 씨가 오셨어요. 네. 근데 이세준 씨가 정말 착하거든요. 근데 애를 딱 낳자마자 아기가 너무 보고 싶더래요. 근데 자기가 딱 이게 먼저 산모한테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나는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산모한테 갔는데 이미 머릿속에는 마음은 저기 아기한테 가 있었죠. 그래서 첫 멘트가 어땠어였대요. 어땠어? 어땠어? 지금 아짜 싶어갖고 그 말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진짜. 그래서 제일 가이드라인 그 원칙 1 네. 아빠분한테 드리는 shut up.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하지 마라. 제발 조용히. 네. 네. 제 2원칙 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예? 어떤 거요? 1원칙을 절대 아, 잊지 1원칙을 마라. 절대 잊지 마라.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 방해는 되지 않는 남편이 되면 좋겠다. 일단- 산전교육 열심히 받으시고. 일단 남편분들은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출산할 때 어렵습니다, 네. 입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영은 씨는 어떠셨어요? 아이 낳을 때 남편? 저는 이제 낳고 나서 남편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오고 아. 그리고 나중에 왔는데 예. 역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십니까? 첫 멘트? 처음에는 이제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 굿잡 뭐 이러면서 남편이 이제 영어로 하니까 네네네. 그랬는데 굿잡이요? 나중에 네, 좋은 직업이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했다고. 근데 수술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일어나고 뭐 화장실 가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두고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너무 미웠어요. 하리 밥 먹으러 가자. 네, 한번 계속 울컥한 적이 올라왔었어요. 한번. 진짜 우리 남편분 하면 안 되겠다 진짜. 그래도 아까 그 세 번째 출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옆에 남편분이세요? 첫 출산할 때 기억나십니까? 남편의 말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예, 잊고 싶으셨겠죠. 네네네. 그래도 이번에 세 번째니까 그래도 따뜻한 말 꼭 해주십시오. 네, 남편분. 네, 네? 항상 그러면 첫 멘트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고생했다고. 기억이 안 나신다요? 네네, 고생했다. 약간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랬나?
지금 이제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여쭤봤는데 아무 말 하지 말라. 샤랍입니다. 남편분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제 친구가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안 잔대요. 초기 육아 팁이 있다면?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들 요새 너무 많죠. 네. 뭐 잠 안 자고 먹는 거 불안하고 엄마가 육아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그 뭐 초기에 잠을 잘 잔다, 뭐 잘 먹는다, 뭐 인간의 뇌가 먹고 자고 하려고 있는 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기본인데 기본이 잘 되려면 애가 나오는 과정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출산이 잘 되면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받은 스트레스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초기 육아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 여러분들은 아직 출산을 안 하셨으니까 가장 좋은 출산을 위해서 올인하세요. 그러면 그런 육아의 어려움은 잘 오지 않습니다. 출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니다. 출산이 네. 아이를 그러니까, 잘 네. 여러분들 뭐 지금 무통분만이다 뭐 이런 쪽으로 마음을 많이 줄 게 아니라 출산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 자체가 스트레스 레벨이 최소화돼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밤에 자다가 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거죠. 네, 공포 자체가 많이 경험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1시간마다 새벽에 깬다. 그럼 엄마 아빠가 그걸 기술적으로 딱 하루 만에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있죠. 좋은 엄마의 태도라는 건 보통 대부분의 엄마는 한 서너 번 깨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 아기를 안고 막 인상하면서 이렇게 남편도 그렇게 되고. 근데 좋은 엄마의 태도는 그 일에 대부분의 책임이 엄마 아빠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울건 자주 깨건 먹는 걸로 보채건 항상 똑같은 톤으로 아기를 안고 엄마 여기 있다고 항상 뭔 일 있으면 엄마가 안아줄 거니까 괜찮아 늘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게 1주일 2주일 가면서 아기가 자기의 스트레스를 이 엄마의 모성과 이렇게 치환을 시킵니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잘하는 엄마들이 잘 안 많더라고요. 추행이 그 아기를 낳고 나서 추행을 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될 수 있으면 자연 출산에 가깝게 출산을 잘 하셔야 한다. 그러면 아예 그런 문제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출산하고 지금 이 현재 우리 산모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아이를 낳아야 네네. 아이가 스트레스를 또 안 받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기가 안 자고 이런 것들은 평소에 아기를 낳기 전에 우리 산모님들이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다는 그런 증거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바다 거북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동물들이 재앙절개를 하거나 네. 무턱으로 자기 새끼를 낳게 하면 반은 아예 무시하고 그 새끼를 돌보지 않거나 잡아먹습니다. 먹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동물들이 정상적으로 자연주의 출산을 하게 되면 나오자마자 너무너무 이쁘고 사람도 똑같이 너무 이뻐서 자기 품에 안고 몇 시간씩 있게 마련이고 모유수유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됐다는 게 스스로 자랑스럽고 그렇죠. 나의 출산 과정이 자랑스럽고 아기는 이 엄마의 이 냄새 이런 목소리에 이미 늘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해 왔고 그러니까 이 가족은 그날 저녁 첫날부터 굉장히 잘 지내는 거죠 그냥. 그게 목표가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다. 네네. 저는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텐데 예정일이 지나면 꼭 유도분만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엄마들도 힘들고 아마 의사들도 힘들어하는 부분 같아요. 옛날에는 한 3일만 지나도 유도분만을 했는데 최근은 좀 더 기다리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 임신을 40주로 알고 있다가 최근 미국에서도 초산자 평균 출산이 41주 이틀 또는 41주 3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까지. 뭐 어차피 또 의학에서도 2주는 기다려도 된다고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효성병원만 하더라도. 꼭 유도분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2주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다만 서로 불안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의 목표가 여러분이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게 목표라기보단 사고가 안 터지는 게 오히려 목표죠.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다 보니까 병원 쪽에서는 아마 될 수 있으면 유도분만을 하자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더구나 엄마 아빠의 지식이 필요하겠죠. 뭐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 체중도 체크해보고 엄마 스스로의 불어나는 체중도 보고 컨디션 보고 태동에 별 이상 없고 그럼 뭐 일주일 아니라 열흘이 지나도
아기를 믿고 그냥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유도분만 하지 않고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초산자의 경우 확률적으로는 예정일 지나서 나온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수 있는 건 엄마가 되는 일이 그냥 물론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애는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 아빠가 돼서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다. 아기를 낳고 나서 엄마 아빠가 되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 바람을 좀 꼭 전하고 싶어요. 지금도 엄마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좀 더 엄마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렇죠. 아기를 낳는 게 원칙이다. 얼른 나와 이렇게 잘 낳고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멋지게. 멋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문득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있습니까? 5, 4, 3. 아니, 궁금한 게 저기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좀 주십시오. 우리 감독님. 우리 대빵 감독님이 뛰어갑니다. 10년 만에 뛰는 것 같아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저기 복무동에 사는 배강형이라고 합니다. 배시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아니, 예사롭지 않아서 인물이. 네네네. 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네네. 저 초산이다 보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거 듣고 이제 자연분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가 어떤 건지 지금 궁금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뭐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걸 간략하게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제가 말하는 좋은 엄마 아빠의 정의는 태아를 중심으로 약간 제한적으로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아기를 잘 낳으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되게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진통 올 때 내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호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만은 촉진을 어떻게 할 건가, 아기는 지금 뱃속에서 이주수 같으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아까 예를 들어 서영은 씨가 가수시니까 임신 중에 노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아기의 태교의 효과가 컸을 것 같아요? 안 컸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도 오늘 아기가 이제 실제 노래를 듣게 되실 텐데 서영은 씨나 백이성 씨의 CD를 늘 듣거나 MP3를 들은 분하고 직접 공연에서 라이브를 듣고 MP3를 듣는 분하고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른 완전히 이야기. 다르죠. 한쪽은 계속 실황 라이브가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머릿속으로 계속 라이브 봤던 그 장면을 떠올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준비라는 건 여러분이 두 분이 이미 성인이고 지성인이니까 그냥 사회적 기준으로 좋은 성인 남녀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병원을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정교육이 모든 병원만 다 있고 또 효성병원만 하더라도 뭐 병원하고 관계없이 강의를 다 오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선은 그런 산정교육의 강의를 좀 많이 들어서 우선은 지식 레벨 자체를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정도 선에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뭐 더 질문 있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어머니 또. 자, 감독님 얼른 형님 얼른 그 밑에 동생 시키지 왜 본인이 뛰어?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상인동에서 온 손초민이라고 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88이 엄마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질문 있으시면 여쭤주세요. 네, 그게 그 진통에 대해서 겁이 너무 많이 나고 자연주의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해서 너무 두렵고 그렇다고 또 뭐 무통 주사를 하려니까 태아한테 해롭다고 하고 이러면 차라리 선택을 할 때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는 게 더 태아한테는 이롭지 않을까요? 태아를 위해서 본인의 배를 또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인 남녀가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되고 소개팅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사랑을 처음 나누게 되면 어둡고 은밀하고 눈을 감고 뭐 이런 장소에서 포옹을 하지 않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뇌가 만들어내는 아주 생리적인 고도의 높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뇌의 작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도 잘 나오려면
뇌에서 그런 감정이 생겨서 자궁이 수축하고 진통하는 과정에서 사랑과 관련된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합니다. 바로 제왕절개를 하면 그 호르몬이 엄마 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엄마는 아기를 낳고 나서 모성이 생기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기 쪽으로 가지 않아서 아기의 기질도 사랑스럽지 않은 경우가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모와 애착 관계가 사실은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게 되더라도 전치태반과 같이 의료적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진통을 하다가 제왕절개 하게 되는 걸 훨씬 더 좋은 경우로 보죠. 그 다음 두 번째, 근본적인 질문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진통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아기 낳을 때 안 아팠던 웃으면서 낳는 엄마들도 꽤 있습니다. 신랑이 울죠. 와이프가 돈 줄 알고. 이런 엄마들은 아기를 낳고 곧바로 하는 말이 둘째는 조금만 운동만 더 하면 되겠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우리가 자기의 성공 경험에 기반해서 계속 모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겠네요, 진짜. 근데 이제 지금 엄마의 가장 큰 것은 진통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죠. 네. 그 실체가 있는 두려움은 아니에요, 그죠? 동굴도 아니고 터널 같은 거예요. 빨리 통과하는 게 옳죠. 그리고 인부한테 두려움은 저는 명예나 훈장 같은 거라야지 그게 공포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을 것 명예로운 같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아기한테 얘기를 하세요. 두렵다고. 두렵다고. 내가 널 낳아야 되는데 내가 두렵다고. 그러니까 네가 날 도와주면 안 되겠냐. 나는 준비된 엄마가 되고 싶다. 여러분 같이 한번 그냥 해보세요. 제가 따라서 나는 준비된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그 하루에 20번씩 하루도 잊지 말고 하세요. 진짜 알아듣겠다. 어느 날 두려움은 사라질 거예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 그러니까 지금 겪어보지 않은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겪어보시고. 그거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네. 가짜 허상이에요. 그 이후에 또 선택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당일날 선택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당일. 최대한 여러분들 자연분만으로 나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무엇이든 알고 싶다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임산부 영유아 교육 전문가 젠틀버스 네트워크의 장동열 대표님이신데,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출산에만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안 잡히면 좋겠어요. 인생을 잘 사는 게 중요하죠. 맞죠? 얘 잘 낳아서 잘 키워서 한 20살, 30살 됐을 때 뒷모습을 봤을 때 정말 멋지게 잘 컸으면 좋겠다. 이게 유일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20년을 보고 출발하는 경기 같은.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를 좀 높이시면 좋겠다. 당연히 잘 나올 거예요. 그냥 오늘 신랑하고 둘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서 애기 나올 때까지 다 써. 맛있는 거 사 먹고. 10원도 안 남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애가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애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통주사 살 돈 없을 때 다 쓰라는 거죠. 애가 알아서 잘 나와야 돼요. 네. 애가 잘 나와야 돼요. 네네네. 애는 자신 있는 엄마의 기운을 받고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젠틀버스 선언문이라는 게 있는데 저랑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저는? 네. 자, 선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엄마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장동열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뻐.